자, 오늘은 비율과 비교하는 양으로 기준량을 구할 수 있어요 부분. 수학책 114쪽에서 115쪽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과 비교하는 양으로 오늘은 기준량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 비율이라고 했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교하는 양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양을 구하려면 얘만 남겨놓고 이쪽은 뒤로 넘기자. 그래서 비교하는 양을 구하는 방법은 비율을 얘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니까 나눗셈이 뭐가 된다고 했죠? 곱셈이 된다고 했죠? 곱하기 기준량이다. 그래서 비교하는 양을 구하는 방법은 비율에다 기준량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기준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기 쉽게 순서를 바꿔볼게요. 앞뒤를. 비율 곱하기 기준량은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기준량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량만 남겨두고 비율은 비율과 곱하기는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량만 남기려면 비율과 곱하기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비교하는 양은 먼저 있었던 애기 때문에 비율이 뒤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반대로 곱하기가 반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뭘로 변하게 될까요? 그렇죠. 곱하기의 반대인 나눗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그대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준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양에서 비율을 나눠주는 게 기준량이 돼요. 자, 오늘 공부해야 할 식은 이 식인데 여러분이 이 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외우면 물론 좋죠. 그냥 기준량 구하는 방법 했을 때 비교하는 양 나누기 비율 딱 나오면 좋아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식을 기억을 하고 기준량만 남겨두고 넘기면 되는구나. 근데 비교하는 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가고 비율은 뒤로 들어와. 그런데 곱셈이 반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긴 거에서 짧은 거 나눠준다고 생각하세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비율 하면 기준량이 나온다. 자, 이 식 알고 있고 이제 오늘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교하는 양을 구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원래의 사진 크기가 있고 원래의 사진 크기를 뭐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확대를 몇 퍼센트로 확대를 한 것을 구하는 이게 원래 있었던 기준. 그다음에 변한 거를 구하는 게 비교하는 양을 구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축소하거나 확대했더니 몇 센치가 되었더라. 그러면 처음에 사진은 몇 센치냐. 그래서 반대로 오늘은 요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딱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원래 있었던, 자, 할게요. 원래 있었던 어떤 사진을 4분의 3으로 축소했더니, 원래 있었던 사진을 축소를 했더니 가로가 30cm가 되었대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뭐겠어요? 이 원래의 사진의 가로가 몇 센치냐,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이 가로 30cm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기억을 해보면 돼요. 이 가로 30cm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그러면 이 가로 30cm가 무슨 양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보면요. 원래 기준이 되는 이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기준양. 자, 축소를 했어요. 4분의 3 비율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당연히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변환값, 기준으로 비교해서 변환값, 이 비교하는 양이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서 30cm가 나왔는지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30cm를 구하는 식은 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모르니까 네모로 놓을게요. 자, 네모에다가 4분의 3을 곱했더니 30cm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네모죠? 그러면 네모 빼고 나머지는 뒤로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네모는 원래 있었던 30은 그대로 두고 곱하기가 뭘로 변하고 나누기로 변하고 4분의 3은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자, 넘어갈 때는 그 상태 그대로 넘어가 줘야지 얘를 거꾸로 3분의 4로 바꾸면 안 돼요. 그것만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30 나누기 4분의 3은 얘를 곱하기로 바꿔야 되죠? 곱하기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역수 취해진다고 했죠? 거꾸로 된다고 했죠? 자, 계산해보면 3하고 30하고 약분. 그러면 네모는 40cm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40cm, 가로가 40cm인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4분의 3을 축소했더니 가로가 30cm로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우는 거는 요거를 구하는 거였다면 이번 시간에 구하는 거는 원래 있었던 양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계산해 준 결과를 보면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기준양을 구하는 방법은 비교하는 양 30에서 비율을 나눠주면 기준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처음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확대해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사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진이 있었는데 얘의 가로를 이번에는 각 변의 길이를 120%로 확대를 했더니 자, 확대를 하고 났더니 사진의 가로가 18cm가 되었대요. 18cm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 이 처음에 있었던 가로를 구하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뭐 해야 한다고 했죠? 어떤 게 무슨 값인지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처음에 있던 양, 기준이 되는 양, 이게 뭘까요? 기준양. 자, 여기 퍼센트 붙어 있죠? 그럼 얘는 뭐죠? 비율. 그럼 얘는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 기준양을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뭐 나누기 뭐. 자, 기준양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비율로 구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갖다 넣기만 하면 되겠죠. 자, 비교하는 양은 18 나누기 120%라고 쓰면 안 되고 분수로 고쳐야 돼요. 기준량이 100이니까 100분의 120은 18 곱하기로 고칠게요. 자, 둘이 어떻게 돼야 되죠? 거꾸로 역수 취해집니다. 100. 자, 약분해 볼게요. 0, 0 없어지고. 자, 6으로 약분해 보면 2, 3, 2하고 15 하고 3, 5, 15cm가 됩니다. 그럼 원래는 여기가 15cm였는데 120% 확대를 했더니 18cm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있었던 값, 전체 값 이런 거를 우리가 기준량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량을 구하는 방법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비율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일단 문제에서 뭐가 어떤 값인지 구분하고 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구분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한 문제만 같이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초등학교에 여학생이 240명이에요. 근데 이 240명은 전교생의,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 9분의 4만큼이래요. 그럼 여기에 이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전교생의 수가 몇 명이겠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1, 2, 3, 4, 5, 6, 7, 8. 자, 이게 전교생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9분의 4의 뜻이 뭐예요? 전체 1을 몇으로 나눴을 때, 9칸으로 나누었을 때의 몇 칸이 여학생이라는 거예요. 몇 칸? 4칸이 여학생이라는 거죠. 그럼 이만큼이 여학생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은 남학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전교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여학생이 9분의 4예요. 그럼 남학생은 9분의 5겠죠. 9칸 중에 4칸을 뺐으니까 5칸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학생이 240명인데 얘는 전교생의 9분의 4만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이 그래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9분의 4, 4칸이 240명이에요. 4칸이 240명. 그럼 한 칸은 240을 뭘로 나누면 한 칸의 수가 나올까요? 4칸이 240이었으니까 240에서 4를 나누면, 4로 나누면 이 한 칸이 몇 명이에요? 4, 6에 24. 아, 그러면 이 한 칸이 60명이네요. 그럼 총 몇 칸이 있죠? 9칸. 9칸이니까 60개가 9칸 있어요. 그럼 몇이에요? 540명 정도 되겠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진짜 맞는지 우리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럼 구분해 볼게요. 자, 여학생. 일단 전체의 수, 전교생이 기준일까요? 비교하는 양일까요? 전교생이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분의 4라는 비율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240명. 보통 소수나 분수, 퍼센테이지로 나오면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학생은 비교하는 양이 돼요. 자, 그럼 다시 기억해봐요. 기준량을 구하는 방법은 뭐 나누기 뭐? 비교하는 양 나누기 비율. 자, 그럼 계산해볼게요. 자, 전교생의 수는 모르니까 네모. 네모는, 자, 비교하는 양 240 나누기 9분의 4가 되죠. 이것은 240 곱하기 4분의 9가 됩니다. 자, 약분해보면 60은 540. 근데 60 곱하기 9, 아까 어디서 많이 본 수죠? 여기에서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결과값은 똑같은 값이 되네요. 그래서 고로 전교생은 540명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여학생이 240명일 거고 540에서 240을 뺀 이 나머지가 남학생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전교생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전교생 540명이라고 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무리는 여러분이 푸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기준량 구하는 방법이 비교하는 양 나누기 비율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준량을 구하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구분만 가능하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